승우야, 엄마가 한 달 뒤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받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젠 수술을 해야 한대. 엄마, 그거 진짜 꼭 해야 해요? 그냥 약 먹고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수술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큰돈 쓰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승우야, 엄마가 매일 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더 미루면 허리까지 망가진다니까 이제는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해. 요즘 같은 시국에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겠어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이혜숙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무관심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제 사연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태 씨와 이혜숙 씨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며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후를 맞이한 지금 예상치 못한 무관심과 냉대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 씨와 이혜숙 씨는 서울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자칫 평범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김영태 씨는 미싱을 돌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고, 이혜숙 씨 역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대학 졸업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 의상 디자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가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밤을 새우며 옷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리듬을 뒤집어 놓은 듯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옷을 만들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작은 옷가게를 점차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홈쇼핑에 옷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면서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동대문의 몇 개의 가게를 분양받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가게들이 생기기도 했고,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가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동대문 시장은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영태 씨와 이혜숙 씨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게들을 운영하며 점차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들 승우와 딸 지우 역시 부모님의 고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두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사는 모습을 보며 삶의 무게를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부모님의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가정은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승우와 지우는 이전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안정된 삶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태 씨와 이혜숙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의 장사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장사꾼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두 사람의 노력은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데 능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게는 점차 성장하며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승우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김 씨 부부는 이미 동대문에 몇 개의 가게를 더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게들은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들 승우와 며느리 경미는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점점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혜숙 씨는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한 달 뒤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받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젠 수술을 해야 한대. 승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 꼭 해야 해요? 그냥 약 먹고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수술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큰돈 쓰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이혜숙 씨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매일 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더 미루면 허리까지 망가진다니까 이제는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해. 그러자 승우는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근데 부모님도 이제 현실 좀 아셔야 해요. 우리도 지금 돈 모으느라 빠듯하거든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며칠 뒤 혜숙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술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생만 하며 살았던 두 사람이 잠시나마 누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아들 부부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경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행 다녀오신 건 좋은데 요즘 같은 시국에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겠어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김영태 씨는 얼굴이 굳으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여행 다녀온 건데 그게 왜 문제냐? 경미는 슬쩍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없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저희도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걱정돼서요. 승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빠. 솔직히 부모님이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저희도 불안해요. 나중에 저희가 도와야 할 일 생기면 감당이 안 될까 봐요. 김영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니들이 부모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돈 타령이나 하니? 그러자 승우가 교묘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쓰시면 우리 생활도 퍽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김영태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김영태 씨는 굳은 얼굴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여행도 못 다니고 너희들 눈치나 보며 살란 말이냐? 승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여행 다니실 돈이면 차라리 가게 리모델링에 보태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잖아요. 경미가 옆에서 거들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 가게도 요즘 손님이 줄어서 고민이 많거든요. 리모델링 한번 하면 분위기도 바뀌고 매출도 오를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잖아요. 김영태 씨는 두 사람의 교묘한 말 속에 숨겨진 뻔뻔함의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과 노력을 단지 돈으로만 평가하며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부모가 늙으면 돈이나 갖다 바치고 너희 가게나 잘 되게 리모델링 비용 대주라는 거냐? 승우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 뿐이에요. 경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술 더 떠말했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김영태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니들 말이 참 좋구나.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 한번 다녀온 게 그렇게 못마땅해? 니들이 내 돈을 리모델링에 써야만 미래가 있는 거냐?
마음 한구석에선 이 대화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승우와 며느리 경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은 한 푼도 없다. 영태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승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미는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태 씨는 며느리 경미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껏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정말 우리의 도움을 진정으로 고마워했더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경미는 얼굴을 찡그리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버님, 저희에게 더 기회를 주셔야죠. 영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힘주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그의 몸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라.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무슨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냐? 내가 내 아버지로서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영태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너희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 기대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이미 충분히 해줬다. 가게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었지만 너희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 월세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모습에 실망했다.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예민하게 구는 것도 우리가 다 지켜봤다. 그래도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해숙 씨는 옆에서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서러움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경미야, 승우야, 우리는 너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어.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 같구나. 승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 경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엔 다들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억울한 게 많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영태 씨는 경미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구나. 우리가 너희에게 줄 건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 집도 이 재산도 다 이제 지우에게 넘길 생각이다. 너희가 진정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승우는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고 경미는 불만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지우 아가씨한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는요? 저희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건가요? 영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참담함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로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더 이상은 없다. 그동안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 그것에 대한 답이다. 그래, 알겠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돈이 전부지. 그럼 앞으로 우리도 돈 따져서 살자. 해숙 씨는 영태 씨의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승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영태 씨는 단호했습니다. 승우야, 내가 부모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니들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니들 인생을 살아.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얽매이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고 싶다. 며느리 경미는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으로 영태 씨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무겁게 한숨만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영태 씨는 마지막으로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우리도 이제는 너희와 거리를 두고 싶다. 그게 우리에게도 그리고 너희에게도 더 나을 거야. 승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해숙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 어쩔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김영태 씨는 이해숙 씨와 함께 해왔던 지난 날들을 문득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가로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지나간 시절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동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옷가게를 열었던 그 첫날의 설렘과 불안감. 그리고 오로지 희망만을 부여잡고 미싱을 돌리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나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인데. 해숙 씨가 작업대에 앉아 패턴을 펴놓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빛나는 열정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영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곤 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디자인한 건 항상 손님들이 좋아하잖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힘들어도 서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어린 승우를 재우고 나면 밤낮으로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직접 만든 것은 신상품 샘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장에서 알아서 옷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샘플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백 번의 수정과 직접 두 부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우한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김 씨는 자주 그렇게 말하며 이 씨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걱정이 따라다녔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초창기 시절이었고 온라인 판매하는 거래처가 생기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옷들까지 대박을 치면서 그들의 가게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 해숙 씨가 한숨 돌리며 웃었을 때 영태 씨는 그 말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승우와 지우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못마땅해졌습니다. 부모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 여유가 생기자 그는 점점 그 고생을 잊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경미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말투를 내뱉곤 했습니다. 그날 밤 영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승우가 어렸을 적 가게에서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승우의 어린 시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넘어질까봐 그의 뒤를 지켜주며 달렸던 기억. 그리고 아들의 꿈을 응원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그저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영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릴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들이 승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잠 좀 자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해숙 씨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잘해왔잖아요. 승우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영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지금의 승우를 보면 정말 모르겠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여보, 우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해숙 씨는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승우에게 닿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승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는 그저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의 그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태 씨는 결심한 듯 해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참고만 있을 수 없겠어. 승우에게 우리도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고생이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해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사건 이후 그렇게 알아듣도록 혼냈지만 아들 승우와 며느리 경미의 태도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하고 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부모님께서 무릎 수술을 준비하는 중에도 승우는 비용 문제로 부모님을 몰아세우며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경미 역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꼭 수술을 지금 해야 하겠어요? 병원비도 비싸고 저희도 집 넓혀가려면 돈이 빠듯하거든요. 부모님도 이제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승우는 신중한 듯 말했습니다. 김영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엄마 몸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승우야, 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너도 알면서 말이야. 이혜숙 씨는 조용히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승우도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일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영태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어린애가 아닌데도 이러는데 언제 철이 들겠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한 줄 아는 모양이야.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제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시면. 무리? 네 엄마 몸을 위해 쓰는 돈이 무리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해보고 하는 거냐? 김영태 씨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배신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 내 엄마랑 나 낮밤을 바꿔가며 일하고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겨우 이거냐? 며느리 경미는 곁에서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승우도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김영태 씨는 경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가 우리를 위해 뭘 했다고 이렇게 훈계하려 드는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니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니?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승우가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김영태 씨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거다. 그동안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가게 빌려줬지만 이제부터는 월세 정당하게 내라. 아니면 6개월 내로 가게를 비워라. 경미의 얼굴이 굳어졌고 승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상황이. 김영태 씨는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상황이고 뭐고 이제는 우리도 따져서 살겠다. 니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돈 따져서 계산하고 살 테니까. 경미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한데요. 김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곤란해도 어쩔 수 없다. 니들이 계산적으로 살겠다며? 우리도 똑같이 할 테니까. 승우는 마지못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부모님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 말대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 돈 지키면서 살 거다. 앞으로 더는 기대하지 마라. 경미와 승우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너희도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라.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 부인이 씨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승우와 경미는 당황한 채로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미 부모님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야 실감하며 두 사람은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가게를 빼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경미도 놀란 기색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김영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라니? 너희한테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 엄마랑 나는 너희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다. 부모한테 받기만 하려 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우리 노후를 맡아달라고 했더냐? 너희가 만든 삶이고 우리가 짐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 노후는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 너희가 걱정할 필요도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없다. 승우와 경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에 눈빛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태 씨와 이해숙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들을 지킬 때였습니다. 김영태 씨와 이해숙 씨는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이 길었고 더 이상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승우와 며느리 경미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정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승우는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지만 김영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김영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었다. 단지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진심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조차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 이해숙 씨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내 아버지도 나도 많이 지쳤단다. 경미가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김영태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미야, 너도 우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었던 걸 안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보였던 무시와 배은망덕함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단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너희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해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놓아야 할 것 같구나.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 저희를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김영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쉬운 거다, 승우야. 하지만 너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도 이제는 네 동생 지우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왔으니까. 경미는 눈물을 닦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부족했어요. 그걸 안다고요. 이제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할게요. 김영태 씨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앞으로의 시간이 많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는 너희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거다. 승우와 경미는 더 이상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영태 씨와 이해숙 씨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해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잘한 거죠?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거겠죠? 김영태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해. 이해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요. 김영태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이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배신감,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김영태 씨와 이해숙 씨의 모습은 단호하고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김영태 씨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이 마치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합니다. 해숙 씨가 무릎 수술을 마치고 한숨 돌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김영태 씨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큰아들 승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고 희망이었으니까요. 김영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승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에 온 가족이 울며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된 승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려던 계획도 노후를 위한 저축도 모두 미뤄졌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요. 그땐 그게 우리에겐 전부였죠. 김영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라니. 이 씨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예요. 김영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맞아요.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때 문득 떠오른 또 하나의 기억. 승우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두 사람은 또다시 큰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자신들의 필요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묵묵히 지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부모의 수술비조차 아깝다고 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에게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그 아이만은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줬잖아요. 지우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내려와 우리를 찾아와줬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동행해주고 특별한 날이면 꼭 챙겨서 뭐라고 챙겨서 보내주기도 했잖아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김영태 씨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는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오겠지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김영태 씨는 아내의 말에 깊이 동의하며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후 이 씨의 무릎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조금씩 여유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태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포기했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후회하겠지만 이제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김영태 씨는 아내의 말에 깊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지우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바람일 거예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첫 해외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 우리 해외여행 한 번 못 갔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어디든 가봐요. 김영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동안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아끼며 살았나 싶어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디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돼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들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희생과 배신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어두고 남은 것은 오로지 서로를 위한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와 아내는 처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심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스위스는 어때요? 헬스장에서 매일 보는 영숙 씨가 추천해줬는데 관광 패키지로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즐거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김영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라. 멋진 자연이 가득한 곳이라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꼭 가봅시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괘씸함과 배신감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남은 것은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에 대한 기대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로 즐겁게 살아가요. 우리를 위해서요. 김영태 씨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해집시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그들이 향하는 길은 밝았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찾아 떠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딸, 지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영태 씨와 이해숙 씨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생을 아끼고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고생 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순간조차 아들 부부의 냉담한 반응과 이기적인 계산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김영태 씨의 단호한 선택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이제는 자식의 무관심과 배신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결정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이야기는 부모의 끝없는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숙 씨가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닫았던 그 순간, 그리고 김영태 씨가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 돈 지키며 살겠다 고 선언한 결심 속에는 오랜 상처와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